SQL 디벨로퍼로 HR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는 겁니다. HR 계정을 접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 여기 오픈이 있죠. 오픈이 있고, 그 다음에 제 GitHub에 있는 소스 드렸죠. hr.sql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이렇게 열었을 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가 데이터베이스 접속할 때 접속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를 HR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HR로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파일은 SQL 파일,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크립트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실행을 하실 때는 하신 분들은 또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신 분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을 하실 때는 여기 버튼 위쪽 상단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스크립트 실행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단축키로는 F5예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아마 이 파일이 한 596 라인 정도가 되는 그런 파일이었을 거고요. 이 파일의 내용은 테이블들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그 테이블에 값들을 인설트하는 것까지가 되어져 있는 그리고 제약 조건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번만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돼요. 뭐 다 드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HL 계정, 테이블, 여기 새로 고침 버튼이 있죠. 새로 고침을 클릭하시면 만들어진 테이블들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테이블은 직원 테이블이에요. Employees 테이블. Employees 테이블. Employees 테이블은요, 11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11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어, 그 컬럼의 이름들이 전부 다 풀네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만 알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직원 아이디, 이름, 라스트 네임이니까 성, 그다음 이메일, 전화번호, 입사 날짜, 잡 아이디, 업무의 아이디란 뜻이겠죠. 급여, 그다음에 수당인데 PCT는 퍼센티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라는 그런 뜻이에요. 매니저 아이디,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컬럼들의 데이터 타입은 숫자 타입, 어, 그리고 소수점이 없죠. 그럼 정수 타입이에요. 바차투는 문자열 타입, 데이트는 날짜 타입, 그 다음에 넘버인데 뒤에 2라고 써져 있는 거는 8자리 중에서 두 자리는 소수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져 있고, 요 부분은 오늘 제약 조건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여기 테이블 이름 밑에 탭이 여러 개의 탭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탭은 컬럼이라고 하는 탭을 보고 있는 거고요. 데이터 탭을 보시면 실제 들어가 있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직원이 전부 몇 명이 있냐면 107명의 직원이 있을 거예요. 107명의 직원이 있을 거고 행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은요. 4번은 100, 그 다음에 이름은 스티븐 킹, 이메일은 s킹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메일 하면 골뱅이 무슨 무슨 닷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한 회사라고만 생각을 해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삼성에서 부여가 되는 이메일은 삼성닷컴일 거고, 그죠? 네이버에 입사를 했으면 네이버닷컴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회사 도메인 이메일 뒤쪽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이메일 아이디만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에는 전화번호가 문자열 타입이었을 거예요. 컬럼을 보시면 폰 넘버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 타입인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점이 들어가 있죠, 중간에. 그래서 얘네들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날짜 타입, 잡 아이디. 이게 아이디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디. 그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수당의 퍼센티지, 매니저 아이디,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그 매니저 아이디 부분은요, 누구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같은 테이블에 직원 아이디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 그러면 여기 100번은 여기 있죠. 그래서 니나라고 하는 직원의, 니나라고 하는 직원의 매니저는 스티븐 킹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셀프 조인이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셀프 조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컬럼이 있는데 job ID라고 하는 컬럼이 있어요. 자, 문자열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자열로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얘가 아이디예요.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뭐 사번, 학번 이런 게 아이디잖아요. 주민번호 이런 게 아이디죠. 아이디가 문자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테이블에서 이 아이디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테이블이 뭐냐면 jobs예요. jobs. 여기 jobs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죠. 컬럼을 보시면은요. 컬럼은 네 개가 있습니다. job ID, job title,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job ID는요. 문자열로 들어갈 수 있고요. job title도 문자열인데 타이틀이 좀 더 길죠. 길고 급여 최소값, 정수 타입 6자리, 급여 최대값, 정수 타입 6자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설명이 있어요. 이 컬럼이 어떤 값을 저장하는 거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잡 업무 타이틀에서 잡 타이틀에서 최소 샐러리란 뜻이고 업무 타이틀에서 최대 샐러리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최소값, 최대값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격리사원이면 격리사원은 뭐 급여가 뭐 1000부터 200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직원 테이블의 격리의 최소값이 100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 뭐 회사 입사하면 그렇죠. 뭐 우리 신입사원은 뭐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합니다.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뭐 과장은 월급 얼마부터 시작합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직급별로 최소 연봉이 있을 거고 직급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봉이 있을 거고 그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컬럼은.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그 데이터 컬럼을 보시면 되고요. AD 프레스라고 하는 잡 아이디는 실제 이름은 프레지던트 사장님이란 뜻이고 ADVP라고 하는 잡 아이디는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디는 약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풀 네임은 타이틀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잡스고 다시 인플로이스를 가면은요. 또 아이디라고 붙어 있는 컬럼이 여기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어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90번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직원의 무슨 정보를 알 수가 있냐면 부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부서 정보를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있냐면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그 테이블의 아이디란 뜻이에요. 이거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아이디란 뜻이고 그럼 디파트먼트 테이블은 그 위에 있죠. 컬럼부터 보겠습니다. 컬럼부터 보시면 컬럼은 4개. 4개고 각각 정수 타입, 문자열 타입, 정수 타입으로 되어져 있어요. 으로 되어져 있고요. 부서 아이디가 있고 부서 이름이 있고 그 부서의 매니저 아이디가 또 여기 또 있어요. 부서의 매니저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에 부서의 위치 아이디가 있어요. 위치 아이디. 실제로 어떻게 들어있는지 보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10번 부서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운영부서고 운영부서의 매니저는 200번 사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치는 1700번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이 매니저 아이디는 인플로이스를 찾아가면 돼요. 인플로이스에서 200번 직원을 찾으시면 돼요. 200번 직원이 있죠. 제니퍼란 직원, 그죠? 예. 네.
employee ID 2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찾아가 보면 제니퍼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니퍼가 10번 부서의 부서장, 부장님이 되는 거예요. 부서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디파트먼트 테이블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00이라고 되어 있죠. 로케이션 아이디. 이 로케이션 아이디는 locations라고 하는 테이블의 아이디예요. 그럼 locations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시면 아까 몇 번이었죠? 1700이었나요? 네, 1700이었죠. 1700이라고 하는 숫자 찾아보겠습니다. 1700 아이디가 여기 있네. 그죠? 그러면 그 부서는 시애틀에 있는 부서예요. 그 다음에 주는 워싱턴 주고요. 그리고 국가는 US라고 되어져 있어요. 옆에 있는 것들은 주소예요. 네, 도로명 주소인 거죠. 우리나라 뭐 강남구 뭐 무슨 뭐 그런 것처럼 도로명 주소가 있고 우편번호가 있고 도시, 주, 그다음에 국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부서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죠. 도시까지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도시나 주까지는 여기서 알 수 있고 컨트리 아이디 부분을 보시면은요. 컨트리 아이디는 IT, JP, US, CA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국가의 이름의 전체 이름이 아니라 국가 코드예요. 국가 코드. IT 그러면 이탈리아, 그다음에 JP 그러면 저팬이니까 일본, US가 미국이고요. CA는 캐나다, CN은 차이나, 그래서 중국, IN은 인도고요. AU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SG는 싱가폴, 뭐 그런 식으로 국가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 값으로 실제 국가 이름을 알려면 자, 컬럼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얘는 무슨 테이블의 아이디냐면 countries라고 하는 테이블의 아이디인 거예요. 그래서 countries를 찾아가 보시면 countries는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US였었죠. US는 United States of America. 만약에 UK라고 그러면 United Kingdom. 이거는 영국이겠죠. 아까 IT 있었죠. 이탈리, JP, 저펜, AU,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국가 코드와 국가 이름 그리고 옆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region 아이디가 있어요. 지역이에요, 지역. 그러니까 대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륙. 대륙이 1, 2, 3, 4 숫자로 돼 있네요, 숫자로. 자, 이 부분은 무슨 테이블을 보시면 되냐면 regions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시면 돼요. 1번은 유럽, 2번은 아메리카,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겠죠. 3번은 아시아, 4번은 미들이스트 앤 아프리카니까 중동하고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그다음에 아메리카 대륙, 유럽 이렇게 되겠죠. 호주가 아마 아시아 쪽에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은요. 가장 기본은 employee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mployees에서 부서를 찾아갈 수가 있고 부서에서 로케이션 찾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로케이션에서 컨트리 찾아갈 수 있었고 컨트리에서 리전 찾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인플루언스에서 잡을 찾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그 조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이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 이제 찾으실 수가 있으시는 거예요. 문장을. 자, 이 부분은 제가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열었어요.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열었고,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열, 데이터, 그 다음에 모델이란 탭이 있어요. 모델이라고 하는 탭을 보시면은요, 각각의 테이블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테이블은 제약 조건이라고 내일까지 하려나? 네.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걸 주게 되면 테이블과 테이블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중에서 employees 테이블에서 자기가 자기를 참조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매니저 아이디가 자기 테이블에 employee 아이디를 참조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런 의미고 이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테이블 말씀드릴 때 직원 테이블에서는 부서 아이디가 있어서 부서를 알아낼 수 있었죠. 부서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매니저 아이디가 있어서 그 부서의 매니저가 누군지 알 수 있었죠. 그죠?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employees라고 하는 직원 테이블에서 부서 아이디를 알면 부서 정보를 찾을 수가 있고, 부서 정보에서 매니저 아이디라고 하는 걸 찾으면 4번으로 그 부서의 매니저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설명드리지 않은 테이블들이 있는데, 좌피스토리가 직원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고요. 좌피스토리는 jobs, 업무라고 하는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은 설명을 드린 거예요. employees는 요거 조금 크게 보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요 글자가 좀 작아 보이면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를 아닌가? 잠시만요. 확대가 아니군요. 제가 단축키를 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그 휠 있죠, 휠. 휠로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확대가 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아래로 하면 축소가 돼요. 그러면 조금 더 크고 작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직원 테이블이 jobs 테이블, 아까 Java 아이디가 있었죠. 직원 테이블의 Java 아이디를 가지고서 jobs 테이블을 같이 참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디파트먼트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디파트먼트 테이블 열어보시고요. 탭 중에서 모델 클릭해 볼까요?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모델을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로케이션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군요. 여기가. 디파트먼트하고 로케이션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제가 만들어 드린 테이블에서 여기 제약 조건이 제가 안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근데 실제로는 디파트먼트가 이 로케이션을 참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테이블들이 누구와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누구를 기준으로 볼 거냐, 인플로이를 기준으로 볼 거냐, 디파트먼트를 기준으로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탭이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요런 SQL 디벨로퍼에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테이블 간의 연관관계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네,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15분 정도 쉬었다가 실제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